이전 편에서 민법은 강의와 판례집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민법 공부는 강의와 판례집만으로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겁니다. 즉 기출문제집은 문제 유형을 미리 맛보는 것일 뿐 그 점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공부법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듯 해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민법의 출제 비중을 따져보면 40문제 중에 30문제가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 중에 절반 정도가 판례의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 판례의 결과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판례 요약한 자료를 정리하고 나면 1, 2, 3, 4, 5 보기만 봐도 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판례 문제는 사례 형식으로 풀어놓은 건데 판례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은 여기에서 긴 지문 읽다가 시간 점수 다 까먹습니다. 굳이 다른 과목처럼 강의를 다 들으시라 강조하는 이유는 조문 1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강의를 기본, 중급, 고급 총 3단계의 과정을 밟은 분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문제면 약 12점 정도 되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의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판례 공부할 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판례집만 달달 외우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법은 2차 과목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단기 공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법 공부법은 최종적으로 판례집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판례집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열심히 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단계를 잘 닦은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요약집 공부 단계에서 마치 로켓 부스터를 단 것처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강의를 보는 목적이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또 판례를 보다 오래 기억하기 위해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이해하는데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 강좌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강의는 전부 이해되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를 전부 이해했다는 것에 확신이 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강좌들은 전부 다 기초, 기본, 심화 이런 식의 3단계 혹은 4단계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기초 강의에서 암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중급 과정에서 기본 과정과 똑같은 내용에 살을 조금 더 붙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고급까지 다 듣고 나면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목적에 두고 마음 편하게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닌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보는 순간 조급함에 필기를 하게 되고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 시간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강의 보면서 필기하는 습관은 좋지 못한 공부 습관입니다. 전문가가 요약해놓은 요약집이라는 것이 있고 민법 과목은 판례집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필기는 그만두세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통해 판례집을 봐야 할 시기를 정해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1차만 하실 분은 1차 두 과목 정리가 얼추 끝났을 때 요약집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판례집을 보시면 되고 동차 하시는 분은 요약집 개론 정리까지 다 끝내고 다시 1차 복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판례집을 보시면 됩니다. 판례집은 이해뿐만 아니라 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모아서 모두 영상이 다 올라간 후에 한 번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 미리 노파심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벌써 본 강의를 마무리 지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한창 중간 단계의 강의를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단기 공부법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편할 것 같은 부분만 골라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공부법을 섞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심화 강의까지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학원 스케줄대로 공부를 해오셨다면 대부분은 강의가 제대로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미리 학원에서 심화 강의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강의 단계는 뛰어넘고 요약집부터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요약집을 드립다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강의 다 보고 요약집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약집이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요약집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약집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강의 단계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작년에 단기 공부법 카페 운영할 때는 회원 한 분 한 분 일일이 공부법 상담, 진단, 중간과정, 중간 점검까지 다 해드렸었는데요. 요약집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단기 공부법을 접하기 전에 이미 기존 학원 스케줄대로 혹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강의를 봤던 분들이었는데 기존의 강의를 다 들었으니 그냥 강의 보는 과정을 패스한 경우입니다. 요약집만 외우면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귀찮게 강의 다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공부법대로 강의를 보긴 봤지만 뭐가 그렇게도 급한지 강의를 1.8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의 배속을 1.8에서 2배로 하면 마치 본인은 공부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어학 공부라면 2배속으로 하는 속청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건 전문 자격사 과목입니다. 시간 조금 절약해 보려다가 결국 다음 단계의 난이도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법을 좀 여러 번 보고 공부법부터 정확히 익히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단기 공부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냥 강의 서너 번씩 보고 요약집만 드립답하다가 시험 치러 가면 합격할 수 있다 입니다. 저 또한 이 한마디만 듣고 무작정 시작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용케도 길을 잘 찾아 들어갔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단기 공부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충 던져놓으면 10중 8구는 전부 이상한 길로 새버립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2달 동안 열심히 단기 공부법대로 따라하고 공부 일기도 매일매일 쓰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마냥 기억에서 솔솔솔 빠져나간다고 이상하다고 다른 회원분들은 단기 공부법대로 공부하니 기억이 훨씬 잘 되고 뭐 강의 이해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과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몰아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 의도와 달리 공부법을 잘못 해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셨던 건데 공부법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학원 커리큘럼은 각 개인의 성취와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단체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예컨대 커리큘럼상 1단계를 지나 2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치 1단계를 어느 정도는 자신이 마스터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현실을 제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시간이 빠듯할까봐 그냥 저냥 따라갑니다. 이 공부법이 납득이 된다면 기존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분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학원까지 왕복 시간, 점심시간, 수다시간, 교우관계, 배속 조정 안 되는 거 등등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1분 1초가 나중에는 아쉬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용단을 내리셔야 되고 혹시 단기공부법의 일부만 뽑아 기존 방식에 접목할 생각인 분들은 과감하게 단기공부법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단기공부법은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랐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의는 절대로 패키지로 끊지 마시고 스타 강사 한 분 강의를 결제한 다음에 그걸로 다른 사람과 바꿔봐도 됩니다. 아니면 공유중개사 대표 카페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하면 생각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단기 공부법은 작년 7월에 카페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호기심에 만들었다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했던 공부법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글로 연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인지 고민하고 경험을 되짚어 거꾸로 세세하게 풀었었던 것이 시즌 1을 거쳐 시즌 2까지 연재됐던 건데 당시 수백 명의 수험생을 무료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주고 중간중간 꾸준히 공부일기를 쓰게끔도 하고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기존 공부하던 방법들, 하루 공부시간, 공부 스케줄, 어느 학원 어느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지 진도는 어떤 공부 패턴으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등등 설문자료까지 받아가면서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진지하게 거의 연구하듯이 보안 발전하게 된 겁니다. 당시 수험생 회원은 300명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 질문과 댓글이 너무 많아서 카테고리별 네이버 인기 카페 100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제가 본업을 못할 정도로 커져버려서 공부법 카테고리는 없애고 실무 카페로 전환한 상태인데 이 공부법이 사장되는 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현업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접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왜 경쟁자 만드는 짓을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젊은 공인중개사가 많아져야 중개사들의 권익,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나가면 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도 많고 아무튼 그리고 죄송하지만 개별 상담은 카페 운영하면서 너무 피곤해져서 일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해버리면 저도 책임감 때문에 계속 신경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댓글들을 싸그리 모아서 아예 질문이 없도록 영상으로 만들어버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반복 질문과 반복 답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답변 영상의 소재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과 당시 카페 운영하면서 지겹도록 몇 번씩 답변을 달았던 그런 질문들까지 모두 포함시킬 겁니다.